제1부 가짜 재벌의 탄생, 기초연금의 비밀. 거짓말은 금괴보다 무겁지만 분별털이 노인에게는 남은 자존심을 지탱할 유일한 갑옷이다. 2026년 1월 8일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도 날카로웠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윤슬이 시리도록 반짝였다. 66의 강만석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의 매듭을 점검했다. 이타이아산 실크 넥타이였으나 사실은 10년 전 동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산 모조품이었다. 하지만 만석이 그것을 매는 순간 그 낡은 천조각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둔갑했다. 그것이 강만석이 평생을 갈고 닦은 품이라는 마법이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주름진 눈가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총기가 서려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수백억대 자산가였다. 평생을 사업으로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회장님. 그것이 세상이 아는 강만석이었고 자식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참혹했다. 3년 전 무리하게 투자했던 바이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다. 남은 것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일부와 허울뿐인 명예, 그리고 자식들의 끝없는 탐욕뿐이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 최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상냥한 척 꾸며낸 목소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식탁에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다. 놋그릇에 담긴 맑은 소고기 뭇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만석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식탁 상석에 앉았다. 그래, 애비는 벌써 나갔냐? 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새벽같이 나갔어요. 아버님 사업 물려받으려면 그이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미영이 숟가락을 놓으며 은근슬쩍 말을 건넸다. 사업 물려받으려면 이러는 말에 뼈가 있었다. 만석은 짐짓 못 들은 척 국을 한 숟가락 떴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뜨거웠지만 속은 냉골처럼 차가웠다. 물려줄 사업 따위는 이미 공중분해된 지 오래였다. 아버님, 참, 이번에 용인 땅 말이에요. 개말 제한 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미리 증여하시는 게 절세에도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녀는 만석이 용인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20년 전 팔아치운 땅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만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밥 먹는데 돈 이야기는 천박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라. 아유, 누가 뭐래요. 그냥 아버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요즘 65세 넘으면 노인 혜택도 많다던데 아버님은 자산이 많으셔서 그런 건 해당도 안 되시겠어요. 허허. 미영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자산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는다라. 만석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모를 것이다. 지금 시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골드바가 아니라 1,500원짜리 싸구려 믹스커피 2봉지뿐이라는 사실을. 만석은 식사를 마치는 둥 마는 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중요한 거사가 있는 날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생활비는 바닥났고 품위 유지를 위한 카드값은 연체 직전이었다. 그는 자식들 몰래 국가가 주는 동아줄을 잡아야 했다. 바로 2026년형 기초연금이었다. 집을 나선 만석은 택시를 잡는 대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물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었다. 경비원 김 씨가 거수경례를 붙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여유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코너를 돌자마자 그의 발걸음은 경보 선수처럼 빨라졌다. 그가 향한 곳은 옆 동네 행정복지센터였다. 자신의 거주지 관할센터로 갔다가는 혹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했다. 2026년 행정 시스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노인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기능은 없었다. 행정복지센터 안은 훈훈했지만 만석은 코트깃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번호표를 뽑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기인수 5명. 그 짧은 기다림이 5년처럼 느껴졌다.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2026년 어르신 복지, 더 넓고 더 두텁게. 104번 고객님? 창구 직원의 부름에 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젊은 여직원이 상냥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낯설고도 서글펐다. 만석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다. 기초연금이라는 거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듯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2026년부터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어요. 단독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230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 재산이랑 소득 조회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드시면 지급됩니다. 만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소득 인정액 제로에 가깝다. 집은 전세지만 대출이 끼어 있었고 금융재산은 마이너스였다. 당연히 100% 선정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 마치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통신비 감면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가. 월 11,000원의 할인. 예전의 강만석이라면 팁으로도 주지 않을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면 라면 2묶음을 살 수 있었다. 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확정되시면 이동통신비도 월 최대 11,000원 감면되십니다. 아, 그리고 어르신, 혹시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 변동사항은 없으시죠? 최근에 금융재산 공제한도도 바뀌어서.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만석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매월 20일과 34만 원이라는 숫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26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기초연금액은 약 34만 3천 원. 부부가구라면 감액되겠지만 그는 5년 전 사별하여 오롯이 혼자였다. 이 돈이면 관리비 일부와 최소한의 식비는 해결할 수 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가짜 회장님 노릇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만석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재산 없음, 소득 없음. 칸을 채워나갈 때마다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류 제출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결과는 한 달 정도 후에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될 거예요. 우편. 그 단어가 만석의 발목을 잡았다.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간다면, 며느리 미영이 그것을 본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저기, 결과 통보는 문자로만 해주면 안 됩니까? 우편물은 분실 위험이 있어서. 아, 네. 수신 동의하시면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긴 하는데 결정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우편 발송이 됩니다. 만석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떻게든 우편함을 사수해야 한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센터를 빠져나왔다. 겨울바람이 아까보다 더 매섭게 뺨을 때렸다. 주머니 속에 신청 접수증을 구겨질세라 조심스레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강만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비밀 문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1층 우편함. 그곳이 이제부터 전쟁터였다. 매일같이 감시해야 한다. 며느리보다 먼저 우편물을 가로채야 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거실에는 미영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만석이 아침에 실수로 식탁 위에 두고 나간 스마트폰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금 패턴을 걸어두긴 했지만 혹시라도 알림 메시지가 떴다면. 아버님 오셨어요?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아침과는 달랐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사냥꾼의 눈빛.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김 복지사라는 분한테서요. 만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김 복지사라니. 아까 센터에서 상담해주던 그 직원인가? 아니면 예전에 문의했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무엇이든 간에 복지사라는 단어는 이 집에서 금기어였다. 아, 내 친구 김 사장 말하는 게냐? 이름이 복자라서 별명이 복지사야. 허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만석은 황급히 전화기를 낚아챘다. 손이 미끄러워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미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시아버지를 훑어보았다. 친구분이요? 근데 왜 문자에 기초연금 서류 보완이라는 미리 보기가 뜨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만석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들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미영은 만석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들놈에게 고자질할 것이며 그는 이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릴 것이다.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혹시 돈 없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존심과 생존, 그 갈림길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사실을 말하고 동정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만석의 뇌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아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리고 초점을 흐렸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만석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크리스탈 화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란,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입가에는 침까지 흘리며 완벽한 연기에 몰입했다. 내 금괴 어디다 숨겼어? 용인 땅 문서 내놔. 네가 훔쳐갔지. 저기 천장에 숨겨놨지. 그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펄쩍펄쩍 뛰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살기 위한 처절함이 숨어 있었다. 미영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다. 치매? 설마 아버님 치매 오신 거야? 누구냐 넌? 우리 며느리는 착해. 너 같은 도둑년 아니야. 썩 꺼져. 만석은 소파 쿠션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미영은 혼비백산하여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여보 빨리 와봐. 아버님이 이상해. 안방에서 미영이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에 홀로 남은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깨진 화병 조각들이 발치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짚고 일어섰다. 성공이다. 일단 위기는 넘겼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된다면 기초연금 신청 문자 따위는 노망난 노인의 기행으로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산 관리를 못한다는 핑계로 통장 접근을 막을 명분도 생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집안에서도 연기를 해야 한다. 제정신을 가진 채 미치광이 연기를 해야 하는
이중의 감옥에 갇힌 셈이다. 만석은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일그러진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인지 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기초연금 34만 원 받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강만석.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신청 접수증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비참했지만 동시에 묘한 희열이 솟구쳤다. 2026년의 복지 혜택. 그것은 이제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었다. 이 탐욕스러운 자식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단약이었다. 안방문이 살짝 열리며 미영이 겁에 질린 눈으로 염탐하는 것이 느껴졌다. 만석은 다시 한번 눈을 부라리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내 사탕! 내 알사탕 어디 갔어? 65세의 발라는 그렇게 미친 척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제2부 수상한 가정부 장기 요양보험의 역습. 광기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가면이다. 그 가면 뒤에 숨은 자만이 비로소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법이다. 강만석의 아침은 이제 전쟁이 아닌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을 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했다. 정상인의 눈빛을 지우고 흐릿하고 몽롱한 초점을 잃은 눈동자를 장착하는 의식이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의 가짜 치매 연기는 메소드 배우 뺨칠 정도로 진화해 있었다. 며느리 최미영과 아들 강주는 아버지의 돌발 행동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아직 그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들이 애타게 찾는 숨겨진 금괴와 용인 땅 문서의 행방을 알아내기 전까지 만석은 이 집에서 절대 권력자이자 시한폭탄이어야 했다. 다 밥 내놔! 임금님 수라상 대령하라고 했지? 만석이 안방문을 벌컥 살고 나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아들 강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컵을 내려놓았다. 고급 슈트를 빼입은 강준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아버지,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아침부터 왜 또 이러십니까? 네 이놈, 감히 상감마마 앞에서 주둥이를 놀려?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만석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사실 그 지팡이 역시 며칠 전 동네 뒷산에서 주워온 나무 막대기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의 지휘봉이었다. 미영이 부엌에서 황급히 뛰어나와 강준의 팔을 잡았다. 여보, 참아요. 아버님 상태 안 좋은 거 알잖아. 자극하지 마.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해? 병원에서는 뭐래? 약을 먹는데도 왜 더 심해지는 거야? 강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병원? 만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의사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점잖은 신사로 돌변했으니 의사조차 일시적인 선망 증세이거나 초기 치매가 의심되나 스트레스성일 수 있다는 애매한 진단만 내놓았을 뿐이다. 만석의 연기는 의학적 판단마저 교란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 초인종이 경쾌하게 울렸다. 띵동, 띵동. 이 집의 무거운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활기찬 벨소리였다. 미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아, 강만석 어르신 댁 맞죠? 오늘부터 오기로 한 사람입니다. 미영이 문을 열어주자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와 함께 묘령의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쉰 중반쯤 되어 보였으나 관리가 잘 된 피부와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큼직한 보스턴백이 걸려 있었다. 누구시죠?
강준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여인은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벗으며 만석을 향해 윙크를 날렸다. 어머, 회장님,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순간 강준과 미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이라니. 그리고 저 친근한 말투는 또 무엇인가? 만석은 짐짓 놀란 척하다가 이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오, 미스 김, 내 사랑 미스 김이 왔구나. 만석이 달려가 여인의 손을 잡았다. 미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내 사랑, 미스 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에게 숨겨둔 내연녀라도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금괴와 땅 문서는 혹시 이 여자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막장 시나리오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만석의 조력자였다. 2주 전 만석은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했다. 치매 증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덕분에 그는 인지 지원 등급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2026년 고령화 사회의 정점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는 더욱 세분화되고 강력해져 있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의 85% 이상을 지원받아 전문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를 수 있었다. 즉, 눈앞의 미스 김은 내연녀가 아니라 국가공인 1급 요양보호사 김미숙 씨였다. 하지만 만석은 그녀에게 사전에 은밀한 부탁을 해두었다. 김 여사님, 우리 자식들이 효심이 좀 부족해서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을 좀 해야 합니다. 장단을 좀 맞춰주시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리다. 베테랑 요양보호사인 김미숙은 수많은 가정사를 겪어본 눈치 구단의 고수였다. 그녀는 만석의 눈빛만 보고도 상황을 파악했고 기꺼이 이 흥미로운 연극의 조연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자,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실까요?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미스 김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만석을 안방으로 이끌었다. 안방 문이 닫히자마자 강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저 여자 뭐야? 아버지랑 무슨 사이야? 몰라요. 근데 옷 입은 거나 말투를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보, 혹시 아버님 재산 저 여자가 다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의 말에 강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안방에서는 간간히 만석의 웃음소리와 아이고 시원하다 거기 거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안방에서는 미스 김이 만석의 굳은 어깨를 마사지하며 관절 운동을 돕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닫힌 문 밖의 자식들에게 그 소리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김미숙은 2026년형 방문 요양 서비스의 정수였다. 그녀는 단순히 밥을 챙겨주고 청소를 해주는 도우미가 아니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만석의 뇌를 자극하고 사실은 만석과 함께 화투를 치며 자식들 뒷담화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신체 기능을 유지해주는 전문 인력이었다. 하루 3시간. 이 시간만큼은 만석이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어르신, 이번에 복지용구 신청하신 건 내일 도착한답니다. 김미숙이 만석의 다리를 주무르며 속삭였다. 만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요?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골랐는데 본인 부담금이 얼마 안 나와서 미안할 지경이더군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15%만 내시면 되니까요. 전동 침대랑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리고 성인용 보행기까지 풀세트로 신청했으니 며느님 표정이 볼만하겠어요. 다음 날 오후 만석의 집 거실은 거대한 물류창고를 방불케 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박스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최신형 3모터 전동 침대, 최고급 휠체어,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까지 집안을 요양병원 VIP실처럼 개조할 기세였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 이걸 다 주문하셨어요? 미영이 기가 막히다는 듯 물었다.
만석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지팡이로 박스를 톡톡 쳤다. 내 몸이 옥체와 같으니 잠자리도 최고급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라에서 나 같은 애국자에게 이런 걸 다 싸게 빌려준다더구나. 너희는 그저 푼돈이라 좀 내면 된다. 푼돈이라니요? 이거 렌탈료랑 본인 부담금 합치면... 미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려 하자 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 내 유산이 얼만데 고작 이까짓 거에 벌벌 떠느냐? 내 당장 유언장을 고쳐 써야겠구나. 유언장이라는 단어에 미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만석이 신청한 복지용구들은 장기요양보험 혜택 덕분에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월 몇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만석은 이를 수백만 원짜리 사치품인 양 포장하여 자식들의 심리를 압박했다. 그날 밤 강준과 미영은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저 요양보호사라는 여자도 그렇고 아버지가 갑자기 저런 물건들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우리 다 모르는 돈줄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요. 장기요양 등급인지 뭔지 받으셨다는데 그거 재산 많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소득이랑 상관없이 건강 상태로만 받는 거래. 근데 본인 부담금은 어쨌든 우리가 내야 하잖아. 아버지가 돈을 한 푼도 안 꺼내시니. 강주는 머리를 감싸주었다. 아버지의 지갑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집안 살림만 축나고 있었다. 게다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미스김의 존재는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녀가 올 때마다 만석의 방에서는 희희낙낙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올 때 그녀의 가방은 들어갈 때보다 빵빵해 보였다. 사실은 만석이 챙겨준 믹스커피와 간식거리였지만 자식들 눈에는 현금 다발로 보였다. 며칠 뒤 만석은 거실에 설치된 전동 침대에 누워 리모컨을 조작하며 왕처럼 군림했다. 윙, 윙. 모터 소리와 함께 상체가 일으켜졌다. 그는 침대 위에서 며느리에게 손짓했다. 물, 시원한 냉수 한 잔 가져와라. 미영이 물을 가져오자 그는 다시 버튼을 눌러 침대를 눕혔다. 아니다. 갑자기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구나. 100% 착즙으로. 미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전동 침대야말로 2026년 복지기술의 결정체이자 불효자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고문 도구였다. 그는 침대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편안함을 만끽했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다. 이 줄타기가 영원할 수 없음에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미영의 눈초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미스김의 길을 밟거나 만석이 잠든 사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만석이 미스김과 함께 산책을 나간 사이 사단이 났다. 집에 일찍 들어온 강준이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금궤도, 땅문서도 아니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 겉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안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만석의 통장 거래 내역사가 들어 있었다. 강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통장 잔고는 영원에 수렴하고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곤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였다. 이게 다야. 강준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수백억 자산가라던 아버지, 금괴를 숨겨뒀다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줄은 허탈함을 넘어선 끔찍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의 눈에서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아이고, 우리 미스김 덕분에 오늘 산책 잘했네. 만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주는 서류를 손에 꽉 쥐고 거실로 걸어나갔다. 휠체어에 앉아 들어오던 만석과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눈빛을 본 순간 만석은 직감했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임을. 강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니, 강만석 씨, 연기 그만하시죠. 제3부 길거리에 나앉다. 주거복지와 일자리의 반전. 혈연은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자본은 혈연보다 훨씬 더 질기고 단단하다. 금박이 벗겨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저 처분곤란한 산업 폐기물에 불과했다. 강만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성체가 무너지는 데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놔둔 구는 낡은 서류 봉투와 통장 내역서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다. 아들 강준의 눈빛에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은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는 채권자의 냉혹한 살기만이 번들거렸다. 며느리 최미영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안방에 있던 시아버지의 옷가지들을 거실로 내던졌다. 명품이라 믿었던 코트, 이태리제라 속였던 구두들이 볼품없이 바닥을 뒹굴었다. 그것들은 이제 주인을 잃은 고물에 지나지 않았다. 나가세요, 당장. 강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분노조차 아깝다는 듯한 투였다. 만석은 변명하려 입을 달싹였으나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치매 연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랴. 이미 통장 내역서가 그의 정신이 멀쩡함을 그리고 잔고가 비참할 정도로 투명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동 침대와 휠체어는 그저 노인의 허영심이 빚어낸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다. 준아, 내가 그래도 네 애비다. 이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는 늙은이를. 애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20년 전 땅 판 돈 다 날리고 주식으로 말아먹고 그러고도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우리 등골 빼먹으셨잖아요. 그동안 들인 용돈, 생활비, 품위유지비 그거 다 사기당한 기분이라고요. 미영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톱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현관으로 밀려났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고막을 때렸다. 비비빅, 철컥. 그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영구 제명되는 소리였다. 1월의 밤거리는 잔인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쫓겨난 만석은 캐리어 하나와 얇은 코트 한 벌에 의지한 채 길바닥에 섰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듯 번쩍거렸다.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 수중에 남은 돈으로는 며칠 버티지 못할 것이다. 노숙자 쉼터. 평생을 폼생폼사로 살아온 그가 차마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객사. 뉴스 사회면 한 구석에 60대 남성 생활고 비관 추정 변사체 발견이라는 타이틀로 실릴 자신의 마지막이 눈앞에 그려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였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놓았더니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신짝처럼 내버리다니. 그때 코트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 진동이 짧게 울렸다.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은 화면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다. LH 청약센터. 2026년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당첨 안내.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랬다. 그는 치밀한 사람이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던 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을 해두었던 것이다. 2026년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과거의 영구 임대주택과는 차원이 달랐다.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상층부는
무장의 설계가 적용된 최신식 주거 공간이었다. 문턱 제거는 기본이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응급 비상벨, 동작 감지 센서까지 갖춘 말 그대로 시니어를 위한 요새였다. 무엇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이라 기초연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만석은 벤치를 치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하늘은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국가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자식보다 나라가 낫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는 순간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갈 곳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나만의 성의. 일주일 후 만석은 서울 외곽의 신축 고령자 복지주택 502호에 입주했다. 8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따뜻했다. 베란다 창 너머로는 자식들이 사는 강남의 마철로가 아득하게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다짐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노라고. 하지만 복수에도 자금이 필요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로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자식들의 콧대를 꺾어놓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다시 한번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일자리를 찾습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아주 보람차고 눈에 잘 띄는 일로요.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팜플렛을 펼쳐 보였다. 어르신, 올해부터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스쿨존 교통지원, 공공시설 안내, 환경미화 등 다양해요. 월 30시간 활동하시면 활동비 29만 원이 지급되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가시면 월 60시간에 76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석의 눈이 팜플렛 위를 빠르게 훑었다. 돈도 중요했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며느리 미영이 운영하는 브런치 카페. 그곳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여야 했다. 미영의 카페는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골목어귀에 있었다. 이거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배정받는 것이지만 마침 그쪽 초등학교 구역에 결혼이 생겨서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데 어르신, 하루 종일 서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시오.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니까.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노란색 형광조끼, 호루라기, 그리고 붉은색 경광봉. 이것이 그의 새로운 무기였다. 며칠 뒤, 봄 기운이 살짝 감도는 3월의 어느 평화로운 점심시간. 최미영의 브런치 카페, 아뜰리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앞 도로는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고급 승용차들로 엉켜 있었다. 미영은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아버지를 쫓아낸 뒤 찜찜했던 기분도 매출 상승과 함께 씻은 듯 사라진 상태였다. 사장님, 밖에 좀 보세요. 웬 할아버지가 난리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미영은 인상을 찌푸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무슨 일인데 그래? 또 취객이야? 그녀가 유리창 너머를 본 순간 눈을 의심했다. 카페 정문 앞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형광조끼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쓴 노인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한 손에는 경광봉을, 입에는 호루라기를 문 채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현란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삐리리릭, 삑, 삑.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카페 안까지 파고들었다. 노인은 카페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려던 벤츠 승용차를 향해 맹렬하게 전광봉을 휘둘렀다. 이동하세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당장 차 빼세요. 우렁찬 목소리였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뭐라 항의했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판을 찍는 신용을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합니다. 과태료 12만 원,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운전자는 질겁하며 급히 차를 돌려 빠져나갔다.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차들도 줄줄이 유턴을 하거나 골목을 빠져나갔다.
카페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차가 모조리 쫓겨나고 있었다. 미영은 뒷목을 잡았다. 저 노인, 저 익숙한 실루엣, 설마.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방해로 신고하라. 미영의 고함이 또 끊겼다. 노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강만석이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아니신가?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구만. 하지만 법은 지켜야지, 안 그래? 여기는 신성한 스쿨존이야.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이 다치면 어쩌려고 불법 주차를 방관하나? 만석은 뻔뻔하게 대꾸하며 다시 호루라기를 불었다. 피리릭! 저기 저 차! 하얀색 SUV! 당장 이동해! 견인차 부르기 전에! 아버님, 미치셨어요? 왜 여기서 이러세요? 제발 좀 가세요. 미영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했지만 만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을 향해 세상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얘들아, 천천히 건너라.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저기 저 나쁜 아줌마 가게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수근거리며 미영을 흘겨보았다. 저 카페 불법 주차 때문에 민원 넣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 할아버지가 참 훌륭하시네. 나는 말들이 들려왔다. 미영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만석은 2026년형 노인 일자리 조끼를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미며 미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선글라스 너머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가진 모든 복지 혜택을 동원해 너희의 숨통을 조여주마. 만석은 보란 듯이 카페 입구 정중앙에 교통지도 중 입간판을 콱 내려놓았다. 그 육중한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의 포성처럼 울려 퍼졌다. 쫓겨난 가장의 비참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공권력이라는 완장을 찬 복지의 제왕이었다. 제4부 회춘의 대가 의료비 지원과 임플란트. 물을 베어물 때 잇몸이 시큰거리는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쓰라림은 결코 진통제로 다스려지지 않는 법이다. 복수야말로 늙고 병든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자양강장제였다. 2026년의 봄은 유난히도 화창했다. 거리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연분홍빛 구름처럼 떠다녔지만 강만석의 세계는 여전히 잿빛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 잿빛 속에서 그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을 재련하고 있었다. 복지주택의 좁은 방 안 거울 앞에 선 만석은 입을 크게 벌려 자신의 구강을 들여다보았다. 듬성듬성 빠진 어금니, 내려앉은 잇몸. 그것은 가난과 노화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처참한 폐허였다. 자식들이 그를 무시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빈티나는 치아 때문이었으리라. 합주기처럼 오물거리는 인매, 발음이 새는 목소리. 그는 그 초라함을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만석이 향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치과였다. 예전 같으면 문턱조차 넘기 두려웠을 곳이지만 지금 그의 주머니에는 든든한 복지정책이라는 보험증이 들어있었다. 어르신, 202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더 인하된 거 아시죠? 게다가 어르신은 의료급여 혜택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큰돈 들이지 않고 시술이 가능하십니다. 의사의 말은 천사들의 합창처럼 들렸다. 만석은 진료 의자에 누워 눈을 감았다.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잇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왔다. 마취주사가 따끔하게 살을 뚫고 들어올 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길바닥에 나앉던 날밤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날의 한기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간지러운 수준이었다.
그는 단순히 치아를 씹는 것이 아니었다. 자식들의 살점을 물어뜯을 맹수의 송곳니를 장착하는 중이었다. 잇몸뼈에 나사가 박히는 진동이 머리통을 울릴 때마다 만석은 아들 강준과 며느리 최미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독오독. 언젠가 그들의 오만함을 이 단단한 새 이빨로 씹어 삼키리라. 치과 치료는 시작에 불과했다. 만석은 내친 김에 정형외과를 찾았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지셨네요. 걸을 때마다 뼈끼리 부딪혀서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혀를 찼다. 만석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굽은 허리와 절뚝거리는 다리는 그를 더 늙고 초라해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싶지 않았다. 수술합시다. 제일 튼튼한 놈으로 갈아 끼워 주시오.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걱정 마시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서는 이미 떼어왔으니. 만석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를 꺼내 놓았다.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 지원. 이 제도는 만석에게 새로운 다리를 선물했다. 수술 후 이어진 재활훈련은 지옥 같았다. 쇠막대기를 박아 넣은 듯한 이물감과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보행 보조기를 밀고 또 밀었다. 일어서야 한다. 꼿꼿하게 서서 그 녀석들을 내려다봐야 한다. 그 집념은 기적을 만들었다. 3개월 후 강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임플란트 시술로 완성된 가지런한 치아는 그에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되찾아 주었고, 인공관절 수술로 곧게 펴진 다리는 그에게 당당한 보행을 허락했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다. 염색으로 검게 물들인 머리카락, 벼룩시장과 아울렛을 뒤져 조악한 세련된 중고 슈트, 그리고 꼿꼿한 허리.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65세가 아니라 관리 잘 된 50대 중년 신사처럼 보였다. 이제 육체는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그 육체를 휘두를 법적인 칼날이었다. 만석은 서초동 법조타운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았다. 화려한 로펌 간판들 사이에서 공공기관의 현판은 수수했지만 그 위력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대기실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순번을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만석은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응시했다. 15번 강만석님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선 만석은 담당 변호사 앞에 앉았다. 젊고 정의감 넘쳐 보이는 국선 변호사는 만석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만 비용 지원이 되는데 행색을 보니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만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와 소득 없음이 증명된 서류들을 꺼내놓았다. 겉모습에 속지 마시오, 변호사 양반. 이 양복은 3만 원짜리고 내 통장은 텅 비어 있어. 나는 국가가 공인한 빈민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뱉어낼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주문과도 같았다.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소. 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부양료 청구 소송.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라고 청구하는 가족 간의 가장 비극적인 법적 다툼. 어르신, 이 소송은 승소하신다 해도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파탄? 하하, 이미 그놈들이 나를 고려장지내듯 내다버렸는데 더 파탄날 게 어디 있겠소. 나는 그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요. 내가 그놈을 키우느라 쏟아부은 돈, 내 노후를 갈아 넣어 만들어준 그놈의 사업 자금, 그리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애비를 모른 척하는 괘씸죄까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낼 생각이요. 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자식에게 송금했던 대역,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아들 사업자금으로 대주었던 이체 확인증, 그리고 최근 병원비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그리고 하나 더,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오. 내가 죽기 전에 증여했던 것들, 그것들이 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소만. 변호사는 만석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 노인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복지제도의 허와실, 그리고 민법의 틈새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만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 구조 대상자였다.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 즉, 만석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식들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셈이었다. 알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어르신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공공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만석은 법원 앞에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입안에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맞물렸다. 이제 사냥을 나갈 시간이었다. 며칠 뒤 최미영의 브런치 카페 아뜰리에.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카페에 정장을 베입은 노신사가 들어섰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미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노신사는 대답 없이 카운터 앞으로 걸어와 섰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시아버지 강만석이었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그 쭈그렁방탱이 노인네가 아니었다. 훤칠한 키, 펴진 허리, 윤기 흐르는 피부. 마치 시간을 역행한 듯한 모습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님? 오랜만이구나, 며느라기야. 커피 한 잔 다오. 제일 비싼 걸로. 만석이 빙그레 웃었다. 입술 사이로 드러난 하얀 치아가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믹스커피나 타달라고 조르던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았다. 어떻게, 아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왜? 내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줄 알았느냐? 미안해서 어쩌나. 나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셨네. 뼈도 갈아 끼워주고 이빨도 새로 박아주고 말이다. 만석은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소식을 들은 강준이 헐레벌떡 카페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교통정리하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꼴이 이게 뭐예요? 강준 역시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석은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툭 던졌다. 꼴이라니 말버릇하고는. 자, 받아라. 네, 선물이다. 강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내용물을 확인하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서울 가정법원, 소장 부번 송달 및 출석 요구서. 사건, 부양료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의 소. 원고 강만석, 피고
강준. 이게 뭡니까? 소송이라니요? 아버지가 우리를 고소했다고요? 강준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카페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깍지를 꼈다. 그래, 변호사가 그러더구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방치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너희들 강남 아파트 살면서 외제차 굴리지? 그 돈 뿌리를 캐보면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더냐? 아버지, 진짜 노망나셨어요? 가족끼리 법정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미영이 악을 썼다. 창피? 길거리에 늙은 애비네 쫓을 때는 안 창피했고? 나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려고 나라 돈 빌렸으니 이제 너희한테 그 값을 받아내야겠다. 매달 200만 원. 그게 내가 책정한 내 존엄의 가격이다. 만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희생을, 무너진 자존심을, 그리고 짓밟힌 부성을 되찾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무료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아주 유능하더구나. 너희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려 하면 바로 가압류 들어갈 거다. 카페 보증금, 너희 집 전세금, 차 앞딱지 붙기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꾸나. 만석은 멍하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다. 문을 열고 나오자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새로 심은 무릎 관절이 삐걱거림 없이 그를 지탱했고 임플란트가 박힌 잇몸이 꽉 다물렸다. 그의 등 뒤로 미영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복지라는 갑옷을 입고 법이라는 칼을 쥔 전사였다. 전쟁은 이제 막 하이라이트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제5부 최후의 유산, 교통비 지원과 문화누리.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가족의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조정위원회 입에서 최종 합의 내용이 낭독되는 동안 강만석은 눈을 감고 지난 6개월간의 투쟁을 되새김질했다. 가짜 치매 환자 노릇을 하며 바닥을 기었던 굴욕의 시간들, 기초연금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며 느꼈던 서글픔, 그리고 임플란트 나사가 잇몸을 파고들 때의 고통까지. 그 모든 시간은 이 순간을 위한 담금질이었다. 피신청인 강준은 신청인 강만석에게 과거 부양료 및 증여재산 반환의 일부로 금 1억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향후 매월 15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한다. 조정위원회 말이 끝나자마자 쾅 하고 의사봉이 내려쳐졌다. 그 건조한 타격음이 만석에게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웅장하게 들렸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강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고 며느리 최미영은 번진 마스카라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의 오만했던 고개는 꺾였고 도끼 서렸던 눈빛은 패배감으로 흐릿해 서 있었다. 만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일 줄 알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깊은 연민과 허무에 가까웠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5월의 눈부신 햇살이 만석의 전신을 감쌌다. 법원 앞 화단에는 철쭉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뒤따라 나온 강준과 미영이 만석의 옷소매를 다급하게 붙잡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집으로 모실게요. 네? 다시 합쳐요. 미영이 울먹이며 매달렸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갈 150만 원에 대한 아까움과 남은 유산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것을. 만석은 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쥔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집이 더 편하구나. 국가가 마련해준 그 작은 방이 너희의 그 넓고 차가운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다.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혼자. 강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만석은 품 안에서 두툼한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낡았지만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탄 노트였다. 그는 그것을 강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강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시 숨겨둔 땅 문서나 비밀 계좌 정보라도 적혀 있는 것일까?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친 강준과 미영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곳에 적혀 있는 것은 금괴의 위치가 아니었다. 강만석의 생존 비기, 2026년 시니어 복지 혜택 총정리. 첫 페이지부터 만석의 꼼꼼한 필체로 깨알같이 적힌 정보들이 쏟아졌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소득공제 항목,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잘 받는 연기 노하우, 보건소 치매한심센터 무료 검진 일정,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병원 리스트,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가산점 계산법.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다. 빈털터리가 된 노인이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체득한 생존의 기록이자 피와 땀으로 쓴 족보였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잘 읽어둬라. 너희도 언젠가 늙는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보면 너희 자식들도 너희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구나. 그때가 되면 돈보다 이 책 한 권이 더 절실할 게다. 만석의 말은 뼈가 있고 서늘했다. 강준은 다이어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와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거친 파도 속에서 낚싯대 하나로 버티는 법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때 법원 주차장 저편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 빵. 은색 소형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선글라스를 낀 여인이 손을 흔들었다. 요양보호사. 아니, 이제는 만석의 인생 파트너가 된 미스 김미숙 여사였다. 회장님, 재판 끝났으면 얼른 타세요. 기차 시간 늦겠어요.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만석은 자식들을 뒤로하고 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뒷좌석 문을 열려다 말고 그는 잠시 멈춰서서 품속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카드 2장을 꺼내 자식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하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 G패스였고 다른 하나는 문화누리 카드였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플라스틱 카드들이 마치 승전 기념 훈장처럼 보였다. 나는 이제부터 진짜 부자로 살 거다. 이 카드 한 장이면 전국의 지하철이 내 자가용이고 이 문화누리 카드면 영화관이고 서점이고 여행이고 못 가는 곳이 없다. KTX도 할인받고 박물관도 공짜지. 너희는 돈 내고 다니느라 바쁘겠지만 나는 나라에서 대접받으며 유람이나 다닐란다. 만석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연기가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6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해방감의 표현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미스김이 엑셀을 밟자 차는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한구석이 리릿하게 아려왔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과 옆자리에서 흥얼거리는 미스딤의 콧노래 소리였다. 어르신, 아니 오라버니, 우리 어디부터 갈까요? 부산? 아니면 목포? 미스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만석은 조수석의 등받이를 뒤로 젖히며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어디든 좋소. 내 발길 닿는 곳이 곧 길 아니겠소. 우리에겐 시간이 많고 혜택은 넘쳐나니까. 차는 서울역을 향해 달렸다. 만석은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냈다. 코레일톡 앱을 열어 경로 우대 할인이 적용된 KTX 티켓을 확인했다. 30% 할인된 가격. 이 숫자가 주는 쾌감은 주식 그래프가 오를 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이었다. 서울역 대합실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그 활기찬 소음 속에 섞여들며 만석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개찰구 앞에 선 그는 지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었다. 삑. 경쾌한 비프음. 그것은 단순히 요금이 면제되었다는 신호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가장의 무게와 사회의 시선에 억눌려왔던 강만석이라는 인간이 비로소 자유의 영토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팡파레였다. 그는 미스김과 나란히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길게 뻗은 철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65세. 세상은 노인이라 부르며 뒷방으로 물러나길 강요하는 나이였지만 만석에게는 달랐다. 그는 이제 막 국가가 선물한 수많은 무기들을 장착하고 인생 2막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뛰어든 참전 용사였다. 아니, 전장이 아니라 놀이터였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쇠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만석은 미스김의 손을 잡고 열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빌딩 숲이 그리고 자식들과 아웅다웅했던 지난날의 구질구질한 기억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출발합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열차가 속도를 높였다. 만석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지의 제왕 강만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의 입가에 핀 미소는 5월의 햇살보다 더 찬란했다. 그가 남긴 가이드북을 쥐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자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고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준비된 노인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 열차는 어둠을 뚫고 터널을 빠져나가 눈부신 빛의 세계로 힘차게 질주했다.